20세기 초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남극 탐험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정복할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최남단을 거쳐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세클턴과 27명의 탐험대원들은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1914년 출발했습니다. 결국 탐험대원들은 남극 대륙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찍 찾아온 추위로 얼음덩이에 갇혀 남극에 갇혔습니다. 게다가 얼음의 압력 때문에 배가 박살이 났습니다. 세클턴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1300km나 되는 바다를 건너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죠. 이 이야기가 위대한 이유는 탐험대원들이 결국 남극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원들 중에서도 서로 다투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클턴은 대원들을 구할 때 타임스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구인 광고를 냈겠습니까? 탐험대원 모집, 경력 5년 이상, 돛 올리는 기술 필수, 훌륭한 대전과 탐험할 기회. 그러나 세클턴이 낸 광고는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위험한 여정에 함께할 대원 모집, 적은 보수, 혹한의 추위, 몇 달간 이어지는 어둠을 견뎌야 함, 전 일정 위험하며 무사귀환 보장 불가. 그러나 탐험에 성공하면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음. 앞의 광고와 뒤의 광고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뒤의 광고를 냈기 때문에 세클턴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바로 이 세클턴이 했던 무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두 다 야심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내고 말겠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어서 결국은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 세클턴이 가졌던 신념, 27명의 가슴속에 있었던 열정, 그것들을 내 안에서도 불러오는 책 Start with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세클턴의 이야기에서 느꼈던 강렬한 인상은 바로 구인 광고에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쉬운 구인 광고, 훌륭한 대원들을 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보수, 그러나 성공하면 명예와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what과 why라는 차이이고, 즉 why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의 목적이나 대의나 신념이죠. 이를테면 나는 회사를 왜 만들었지? 왜 이 회사는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말들이 바로 Y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클턴의 Y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탐험을 해낸다, 남극을 간다. 이건 Y가 아니에요. 남극을 간다는 것은 왓에 해당하는 일이고요. 세클턴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탐험을 해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것과 같이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Y였던 거예요. 꼭 남극이 아니어도 됐던 거죠. 아마존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위대한 탐험을 해보겠다. 그것이 이 사람의 Y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구인 광고를 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죠. 이 Y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 Y가 중요한 이유는 Y가 분명하면 나와 같은 Y를 가진 사람들이 저절로 붙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세클턴이 27명에게 대원들에게 굉장히 높은 보수를 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또는 회사나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보면 느닷없이 돈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막 늘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돈과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Y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너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이것이 분명하면 똑같은 10명이 과거의 10명과 다른 100명의 힘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10명이 같은 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 책에서 Y의 위대한 사례로 하나 들고 있는 게 마틴 루터 킹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인권 운동가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의 굉장히 유명한 연설인 I have a dream이란 연설이 있습니다. 25만 명의 군중이 모인 연설이었는데요. 그 연설을 들으러 온 25만 명이 과연 나는 마틴 루터 킹을 도울 테야 이러고 왔을까? 이 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루터 킹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마틴 루터 킹과 똑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Y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자기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10,000명씩, 20,000명씩 이렇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이 말하는 Y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뚜렷하게 하는 일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흑인 인권운동에 자기도 동참하고 돈을 내고 같이 행동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이것이 Y가 가진 굉장히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면 이 Y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Y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Y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How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How를 무엇을 통해서 실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What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일 중심에 Y를 두고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at 이렇게 설명하는 세 가지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클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월트 디즈니의 사례를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월트 디즈니의 Y는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무엇보다 영화 산업에 뛰어들겠다. 이것이 월트 디즈니의 Y였습니다. Y는 어떻게 보면 몽상가에 가까워요. 큰 일의 대의나 목적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현실 지향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 Y 옆에는 반드시 현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How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월트 디즈니 옆에는 이 How를 잘 아는 로이 디즈니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로이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와 함께 디즈니라는 회사를 크게 만든 사람인데요. 로이는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들어도 딱 감이 오시죠? 월트 디즈니가 꿈꿨던 영화 산업을 어떻게 대출을 받아낼지, 어디에 어떻게 회사를 지어야 될지, 직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하우에 해당하는 일을 해주는 로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Y가 더 튼튼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디즈니의 What은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우리가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 도널드 덕이라는 캐릭터,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하겠다 싶으면 what을 먼저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캐릭터를 멋지게 만들어야지. 로맨스 소설을 쓸까? 무협지를 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what에 집중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면 결국 그 일을 성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why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은 열정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Y가 분명하면 이 what에 해당하는 일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집 나간 열정도 다시 불러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논란 좀 많았잖아요. 스타벅스를 이마트가 이제 인수하면서 내가 알던 스타벅스가 아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스타벅스를 갔던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스타벅스의 Y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스타벅스는 직장과 집 사이에 가장 편안한 제3의 공간을 만든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Y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음료, 음식,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지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미팅도 스타벅스에서 하고 거기서 책도 읽고 이런 공간이 됐던 거죠. 스타벅스와 달리 다른 카페들은 좋은 원두를 제공한다, 맛있는 디저트가 있다. 이 책은 그건 what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what이 아니라 why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why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기업이 내가 알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면 원래 자신이 존재했어야 되는 그 Y와 위배되는 일을 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Y가 흔들린 예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이제 폭스바겐 예를 들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국민들이 모두 탈 수 있는 차,
이게 폭스바겐의 Y였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모두 탈 수 있는 차는 어떤 차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근데 이 폭스바겐이 더 매출을 늘리겠다고 해서 볼보나 뭐 포르쉐 같은 그런 차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차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를 떠나서 폭스바겐에서 기존에 잘 팔렸던 차들도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뭔가 더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을 욕심낼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저런 거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럼 나는 Y를 잘 아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셀러리 테스트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파티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의 간식으로는 초콜릿이 최고입니다. 초콜릿을 갖다 놓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요즘 어떤 상품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요즘 라이스 밀크가 되게 잘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돌아섰더니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샐러리를 사야 돼요. 샐러리 같이 신선한 제품을 다루면 훨씬 더 매출이 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조언을 다 듣고 슈퍼에 가서 초콜릿, 라이스 밀크, 샐러리 이런 걸 사서 계산하려고 매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사이먼 시넥이 말하는 게 바로 이 셀러리 테스트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결국 아무것도 뭔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셀러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면 이것저것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해서 시간을 버리고 또는 노력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분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힘든 일을 겪어낼 수 있게 하는 열정을 생기게 합니다. 이제까지 Start with Why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집 나간 열정에 해당하는 Why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이 Why를 분명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뭔가 대단한 기업가이거나 엄청난 일을 해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이먼 시넥은 여러 회사를 다녔고 대학에서는 문화인류학과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그만두는데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일을 하는 거지? 라는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사이먼 시넥은 자기가 원래 타고난 낙천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소 때 자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 용기를 주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니야 우리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의지 뿜뿜 시키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내가 언젠가부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신념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힘듦 속에서도 낙천주의자로서의 기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출발이 바로 테드 강연이었는데요. 2009년에 얘기했던 이 사이먼 시넥의 Why에 대한 그 테드 강연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왜 직장에서 의욕을 잃는지에 대한 강의도 합니다. 그 강의 또한 엄청난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먼 시넥은 자기의 Why가 사람들에게 낙관의 힘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테드 강연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드 강연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영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5권의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Why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때로 오늘 시작이 되게 미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되게 큰 성공을 바라는 무엇인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꿈, Why를 다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